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시 대비를 위해서 과목별로 간단한 핵심 정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책에 보시면 앞쪽에 모의고사 부분 말고 앞쪽에 빨간 키,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라고 해서 과목별로 국가고시에 주로 언급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각자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같이 해설을 통해서 보면서 전체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기해부학이라고 하는 과목 하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책에 있는 빨간 키 부분을 참고하셔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기해부학 제일 첫 파트에 보시면 공부하기 팁이라고 적혀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을 적어 놨는데요. 일단 시각기관의 분류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각부의 위치와 모양을 그려보기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특징과 기능을 연결하여 정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부학에서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시각기관의 카테고리를 쭉 나눠 놨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따로따로 각막 따로, 방수 따로, 결막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정리하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이 눈의 구조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온 내용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고 이 분류 안에서 다시 각막의 특징, 또 공막의 특징, 혹은 또 수정체의 특징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파생시키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쉽게 정리가 되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분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적어놨고요. 두 번째, 해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려보는 부분이에요. 각부의 위치와 모양을 반드시 한두 번씩은 그려보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냥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그려서 익숙해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해부학을 간혹 단순하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어느 과목이든 새로 나오는 용어 같은 것들 이름이 나올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해부학의 내용들을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해부학은 해부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 안구의 모양을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수정체 옆에 뭐가 있는지, 망막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시신경은 어디로 연결이 되고 어느 구멍으로 통과가 되는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글씨로, 문장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떠올리실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자꾸 그려보시고 그림을 반복적으로 보시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해부학에서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려보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려보는 작업에서 각부의 특징과 기능을 연결하여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관과 어떤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서로 연접해 있고 누가 누구와 떨어져 있고 이런 식의 위치 관계를 이해하시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특징 같은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글씨로 이건 무조건 외우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반드시 그려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내용 하나씩 볼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있었던 지금 얘기했던 여기 시각기관의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안 잡히신 분들은 여기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각기관은 눈, 알, 그리고 눈 부속기로 나뉘고 눈, 알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다시 한번 껍질인 막성 구조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구조로 나뉜다.
그리고 이 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공 모양 같은 이런 구조의 껍질이 있는데 껍질이 3개의 껍질로 되어 있어서 제일 밖에 있는 거, 두 번째에 있는 거, 제일 안에 있는 거, 이런 순서대로 구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눈알의 구조, 그리고 눈알뿐만 아니라 여기 눈 부속기에 해당하는 안화나 외안근, 또 결막, 눈꺼풀, 눈물기관 같은 이런 다른 기관들의 세부적인 구조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교재들에 당연히 그림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시면서 따라 그려보면서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한 해부학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눈알의 구조를 그리는 영상을 이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한번 같이 따라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뒤에 나오는 이제부터 표를 볼 텐데요. 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여기 시각기관의 카테고리에서 제일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눈알에서 막성구조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층부터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각막, 뒤에 있는 공막,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쪽의 순서대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막성 구조예요. 눈알의 막성 구조. 그래서 껍질, 3개의 껍질 중에 제일 바깥에 있는 외막에 대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외막은 각막과 공막인데 이 외막은 섬유층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서 이 이름을 보면 어떤 특징인지 대략 예측할 수가 있죠. 외막이라고 했으니까 바깥에 있는 막이고 섬유층이라고 했으니까 섬유로 이루어진 층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막과 공막 모두 교원 섬유로 이루어진 층입니다. 이 교원 섬유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악교섬유라는 단어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같은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막과 공막 2개 따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각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막은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참고하셔서 이 그림 한 번씩 그려보시는 거 하시면 좋고요. 그림을 그리실 때는 그 각 부의 위치에 특징들을 그림에 바로 나타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각막 실질이 5개 층 중에서 제일 두껍기 때문에 이 두꺼운 각막 실질을 실제 그릴 때도 제일 두껍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각막 실질이 5개 층 중에서 가장 두껍다라는 문장을 외우시기보다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여기가 제일 두껍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게끔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각막의 5개 층 위치와 그 순서대로 이름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 각막의 가장자리에서 어떤 조직과 연결이 되는지, 이행되는지 이 부분도 이제 국시에 가끔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상피는 결막으로, 보호만막은 안구집으로, 각막 실질은 공막으로, 각막 내피는 홍채 전면으로 이행된다 라고 배우셨을 거고, 여기도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때 여기 각막 상피와 결막 그냥 이렇게 글자로 외우시기보다는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자꾸 떠올려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각막 주변에 당연히 결막이 있고 눈꺼풀이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결막으로 연결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막 내피, 각막의 안쪽에 있는 조직이면 바로 뒤에 홍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방수가 있고 떠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홍채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각막 내피는 홍채와 연결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워져요. 그래서 그림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각막과 공막은 모두 둘 다 섬유층이라고 했어요. 교원섬유로 이루어진 층이라고 했는데 그 교원섬유가 바로 각막실질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각막실질 그리고 공막실질에 해당하는 교원섬유가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각막과 공막이 똑같이 교원섬유 배열이라서 섬유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의 차이점도 있겠죠. 여기서의 차이점은 교원섬유의 배열의 차이로 인해서 투명한 구조를 가지는 각막, 그리고 불규칙적인 교원섬유 배열로 불투명한 구조를 가지는 공막,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막에서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사상판 그리고 혈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상판은 시신경 다발이 공막을 통과하는 위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구의 그림을 보면 앞쪽에 각막이 있고, 대충 그릴게요. 여기 공막이 이렇게 있고 시신경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쪽에 이제 망막에서 출발한 신경 섬유들이 여기 시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시신경이 모이는 이 뒤쪽 위치, 여기 뒤쪽 위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위치에서 망막의 부위에서는 시신경 원판이라고 부르고 공막을 통과하는 지점, 이 부분에서는 사상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면에서 만약에 안구를 봤을 때 이 부위를 본다면 같은 위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부위가 실제 막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같이 보여도 여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이해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막을 통과하는 혈관 3가지 묶음이 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예요. 그러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선모체동맥 앞에 있는 거고 뒤선모체동맥 뒤에 있는 거예요. 또아리 정맥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모체동맥 앞쪽에, 또아리 정맥 중간에, 뒤선모체동맥 뒤쪽에 이렇게 3군데 위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이제 여기에 직근 부착 부위, 그리고 여기 적도에서 4mm 후방, 이런 식의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추가적인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추가로 더 이해를 하시면 더 좋고요. 일단은 이미지처럼 기억을 하시는 게 일단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 구역, 중간 구역, 그 다음에 뒤쪽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름을 구분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중막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중막은 혈관색소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혈관과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홍채, 선모체, 맥락막, 지금 순서대로 적은 건 앞쪽부터 적은 겁니다. 안구의 앞쪽에 홍채, 중간에 선모체, 뒤쪽에 맥락막,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홍채하고 선모체에는 특징이 근육이 있어요. 근육. 선모체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 기억하셔야 되겠죠. 홍채의 근육이 하는 일은 동공의 크기를 조정하는 일이에요. 동공의 크기를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죠. 여기서 동공조임근 그리고 동공확대근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하시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홍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동공조임근은 홍채 동공 가장자리쯤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위치하고 있는 게 동공조임근,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동공확대근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육의 모양을 보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근육들이 수축됐을 때 조직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모체에도 근육이 있고 이 근육이 수축함으로써 생기는 이 운동이 있겠죠. 이것은 조절과 관련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선모체근이 수축할 때 거기에 달려있는 선모체 소대, 그리고 거기에 또 붙어있는 수정체의 가장자리,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홍채, 선모체, 맥락막 모두 혈관이 풍부한 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홍채에도 혈관이 있습니다. 홍채에서 기억해야 될 혈관은 큰 홍채 동맥골이, 작은 홍채 동맥골이. 큰 홍채 동맥골이는 홍채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혈관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혈관의 모임이 앞선모체 동맥과 긴 뒤 선모체 동맥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 이 부분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선모체는 이 조절이라고 하는 기능 외에도 방수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모체라고 이름을 들으면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건 조절, 그리고 방수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기능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모체에서 방수를 생성한다는 걸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선모체의 위치 주변에 바로 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보셨던 눈알의 구조에서 선모체가 지금 어느 부위냐면 바로 여기 이 부위입니다. 여기가 선모체죠. 여기 선모체 부위에서 바로 방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방수가 원래 있던 위치가 바로 여기죠. 홍채 앞쪽과 홍채 살짝 뒤쪽, 여기에 지금 다 방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제일 접해 있는 선모체에서 방수가 생성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맥락막이에요. 세 번째 중막인 맥락막은 근육이 없고 혈관으로 이루어진 구조예요. 그래서 혈관층이고 아주 얇은 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다 중막에 해당하지만 홍채와 선모체는 근육이 존재하고 맥락막은 근육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특징들을 분류해 가면서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맥락막은 모세혈관층, 제일 안쪽에 모세혈관층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층은 망막의 바깥쪽 3분의 1 부분에 영양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맥락막의 안쪽 층이 바로 내막인 망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것 또한 그림으로 한 번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막성 구조의 마지막인 내막이에요. 내막은 신경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망막은 빛을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역할, 그리고 그걸 수용한 빛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빛의 정보를 수용해서 전달하는 게 바로 신경세포의 역할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신경세포 세 가지 위에 적혀 있어요. 광수용체세포, 두극세포, 신경절세포. 얘네들은 순서대로 이름을 외우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수용체 세포가 제일 먼저 빛을 받아들이고 이걸 두극세포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신경절 세포로 전달을 하면 신경절 세포에서 출발한 이 정보들이 하나의 다발이 되는데 그게 바로 시신경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뇌로 전달이 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시각 경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전체적인 연결이 되니까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망막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 신경세포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세 가지 신경세포, 이거 말고도 다른 신경세포가 물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외우기 힘들면 일단은 요 세 개는 무조건 먼저 이해를 하고 먼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외우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광수용체 세포는 원뿔세포와 막대세포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원뿔세포와 막대세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 어떤 두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 정리하시면 결국 우리가 생리학에서 광각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할 때 결국 이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두 개를 따로따로 공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망막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두 개의 점, 위치가 있죠. 황반과 시신경 원판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부분을 지금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망막의 위치에서 시신경 원판은 여기 시신경이 나가는 위치, 여기 위치고요. 그 다음에 중심 오목은 시신경 원판으로부터 귀방향 쪽으로 살짝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심 오목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출발한 빛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중심 오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짝꿍을 그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시야 내의 주시점과 망막의 중심 오목 이렇게 연결이 되고, 망막의 시신경 원판 때문에 여기 지금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광수용체 세포가 없기 때문에 시야 내에서 안 보이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생리적 암점이고, 그러니까 생리적 암점과 시신경 원판이 하나의 짝이라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야 내에서의 위치, 그리고 망막에서의 위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냥 해부학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시야를 이해하는데도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귀 방향, 코 방향 시야,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시야, 또 코 방향, 귀 방향, 망막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고요. 이건 결국은 양안시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여러 과목에서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눈을 이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안구 내용물 세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방수, 수정체, 유리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부터 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방수라고 하면 각막과 홍채 사이, 그리고 홍채와 수정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있는 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뒤에 바로 수정체, 그리고 그 뒤에 유리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안구의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용물들은 대체로 물이에요. 여기 보면 방수 99%의 수분, 수정체 65%의 수분, 유리체 99%의 수분, 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정체만 수분의 양이 좀 적고 주로 단백질이 또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수와 수정체, 유리체가 하는 일이 뭔가,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방수는 안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방수가 분비되는 위치, 그리고 배출되는 위치,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글씨로 적혀 있지만 결국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앞쪽에 각막이 이렇게 있고, 각막 뒤에 홍채, 그리고 선모체, 선모체에는 선모체 소대가 달려있고 수정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방수가 분비되는 곳은 여기 선모체의 주름부죠. 선모체의 주름부에서 흘러나온 방수가 뒷방을 거쳐서 동공으로 갑니다. 그리고 앞방으로 가게 되고요. 구석으로 들어가겠죠. 여기 구석은 섬유주망이 있고 섬유주망을 통과하고 나면 슐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이 경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정체. 수정체 역시 투명한 또 수분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고요. 수정체는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정체를 그릴 때 전면이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후면이 좀 더 곡률이 센 형태, 이런 식으로 수정체의 모양을 그려서 내 머릿속으로 수정체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전면 상피 한 칸으로 한 줄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 안쪽에 이제 수정체 섬유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림으로 이해를 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수정체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굴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굴절력이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리체 역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리체의 큰 특징은 바로 부피, 전체 부피의 5분의 4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안구, 눈 알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눈 알을 제외한 눈 알 주변에 있는 기관들, 액세서리들, 다시 말해서 부속기들 어떤 거 있는지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안와. 안와는 뼈죠. 뼈가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름들 7개를 그냥 억지로 외우시면 다 외우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기 벌집뼈, 나비뼈 이런 부분들을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앞에 있는 이마뼈, 광대뼈, 위턱뼈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어디에 있는지 대략 위치 유추가 가능하죠. 그리고 눈물뼈는 눈물 주머니의 위치이기 때문에 눈물 주머니의 위치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천장, 당연히 안와 위치에서는 아래쪽이겠죠. 이런 식으로 각 위치들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내 눈을 기준으로 해서 내 얼굴의 이마뼈가 어딘지, 광대뼈가 어딘지, 위턱이 어딘지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를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벽으로 구분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안화에서 기억할 부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도르래, 눈물샘, 눈물주머니, 오목이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오목한 부분들, 이 오목한 부분들은 결국은 그 구조물이 위치하는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 뼈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르래 위치, 눈물샘 위치, 눈물주머니의 위치, 이런 부분들 당연히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화에서 뚫린 부분, 개구부라고 하는데, 안화의 뚫린 부분 중요하죠. 시신경공, 위 안화 틈새, 아래 안화 틈새, 이렇게 3부분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신경공을 통해서 통과하는 거, 시신경과 눈동맥, 요것만 일단 먼저 외우시면 돼요. 위 안화 틈새와 아래 안화 틈새로 지나가는 것들이 더 양이 많죠. 그러니까 시신경 공을 통해서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 이렇게 하나씩만, 제일 큰 거 하나씩만 딱 외워 놓으시면, 시신경 공을 물어보면 여기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물어보면 위 안화 틈새로 지나가는 것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서 필요한 혈관이나 신경 같은 것들 대부분 위 안화 틈새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위 안화 틈새, 아래 안화 틈새로 지나가는 것들을 억지로 다 외우시기보다는, 물론 다 외우고 있으면 제일 확실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다 외우려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대신에 시신경 공을 지나가는 요 2개 외우고 계시면 나머지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까, 시신경 공을 지나는 요 2개의 구조물, 신경과 혈관 하나씩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눈 부속기는 눈꺼풀인데, 눈꺼풀에서 중요한 건 근육과 샘입니다. 근육과 샘.
눈꺼풀이 움직일 수 있는 건 근육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눈꺼풀 안쪽에 안구를 적시는 눈물이 계속해서 존재하는데 그 눈물이 분비되려면 주변에 있는 어떤 구조물에서 주변에 있는 조직에서 물을 생성해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눈꺼풀이 되는 거고요. 눈꺼풀 안에 분비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비샘들 이름 기억해 두시고요. 눈꺼풀의 근육은 눈을 감을 때 작용하는 근육, 눈을 뜰 때 작용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도 그림을 통해서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눈둘레근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육이 수축했을 때 눈이 감기겠죠. 그 다음에 눈을 뜰 때 작용하는 윗눈꺼풀 올림근 그리고 뮬러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수축한다라고 했을 때 눈이 올라가겠죠. 윗눈꺼풀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눈이 뜨여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근육의 모양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파생하는 이 근육의 기능 같은 것들을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결막이라고 하는 부속기고요. 결막은 눈꺼풀하고 붙어 있습니다. 눈꺼풀의 제일 안쪽 층이 결막이에요. 여기 제일 안쪽에 있는 이 결막의 이름을 눈꺼풀 결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결막 이름 구분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결막에서는 또 눈물을 분비하는 샘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눈물 샘들이 있는지 이름, 크라우제 샘, 볼프링 샘, 그리고 술잔세포라고 하는 이름 기억하시고 이 샘들이 어떤 눈물층을 분비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눈물기관인데 눈물기관은 눈물을 만들어내는 데가 있고 눈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데가 있어요. 배출 경로, 그 다음에 생성 경로가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건 주눈물샘과 덧눈물샘이 있는데 요거 위에서 들어봤어요. 자, 주눈물샘은 눈물샘 오목에 위치하는데 얘가 어디서 봤냐 하면 안화의 눈물샘 오목에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화에서 한번 나오고 있고 눈물기관에서 또 한번 나오는데 이걸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림을 통해서 얘랑 여기 같은 위치구나. 이 부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덧눈물샘 같은 경우 결막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기 결막의 내용에서 여기 한번 언급이 됐죠. 얘가 얘구나.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길, 이제 눈물이 다 쓰여진 눈물이 빠져나가는 경로에 대한 부분인데 눈물점, 눈물소관, 눈물주머니, 코눈물관을 통하는 경로인데요. 이 경로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눈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오른쪽 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코 방향 쪽에 눈물점이 있을 거고요. 위에도 눈물점이 있겠죠. 각 눈물점에서 나온 눈물 소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나의 관으로 합쳐지겠죠. 이게 바로 눈물 주머니고 더 내려가면 코 눈물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지금 코 방향 쪽에 눈물 주머니가 이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름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그러면 뼈 부분에서 약간 공간 확보를 해주면 좋겠죠? 그게 바로 눈물 주머니 오목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눈물 주머니가 있는 이 위치의 뼈, 이 뼈가 바로 눈물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이 다 따로따로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이 위치고 여기 위치에 다시 눈물주머니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연결해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눈물층은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지방층에 해당하는 이 성분이 어디서 오는지
주로 여기 마이봄샘이죠. 눈꺼풀에 있는 요 마이봄샘에서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성층 같은 경우는 주눈물샘과 덧눈물샘에서 오는 거고, 점액층 같은 경우는 결막상피 술잔세포에서 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안근. 요 외안근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 부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여기 해부학, 그리고 생리학, 그리고 양안식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안근 내용 잠깐 간단히 보면요. 6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 4개는 고등근, 2개는 빗근, 그래서 2개는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고등근은 광축하고 거의 평행하게 되어 있고, 물론 약간 틀어져 있긴 하지만 빗근에 비해서는 거의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빗근 같은 경우는 광축과 완전히 틀어져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2개의 근육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치 파악하셔야 됩니다. 가장 길고 짧은 외양근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을 통해서 각 근육들, 6개의 근육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작용과 보조작용을 지금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표를 외우시는 대신에 이 그림을 정리해서 외우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보면 방향이 그려져 있는데 이 방향이 지금 이 근육, 여기 적혀 있는 근육의 작용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회선 운동 부분이에요. 회선 운동의 기준은 항상 12시 방향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고등근 같은 경우 이쪽 방향, 코 쪽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요. 이게 12시 방향 기준이니까 내회선이에요. 내회선. 그러면 위고등근의 보조작용 중에 내회선 여기 적혀 있죠. 그러면 아래고등근을 한번 볼게요. 아래고등근의 회선 방향, 지금 여기서 볼 때 그냥 코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기준은 12시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면 바깥쪽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외회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만 바로 내회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준은 항상 12시 방향. 이 화살표는 여기 그냥 코 방향을 가리키는 위치가 아니고 안구가 회전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준 12시 방향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고등근의 보조작용 중에 외회선이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만 주의해서 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 하나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6개의 외양근이 움직이는 위치를 바로바로 해결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뇌신경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관련된 뇌신경 2번부터 7번까지의 뇌신경들이에요. 여기 뇌신경의 번호는 고유의 번호니까 바꾸면 안 되고요. 2번은 시신경, 3번은 눈돌림 이런 식으로 번호가 고유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 순서대로 이름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을 좀 구분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일단 여기 제일 먼저 있는 2번 뇌신경인 시신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신경이에요. 안구에서 정보를 가지고 출발해서 대뇌로 전달되는 그 경로에 있는 신경을 우리가 이제 시신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 있는 큰 신경이니까 여기 바로 알고 있고 제외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3번부터 7번까지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3번, 4번, 5번, 6번, 7번에서 보면 대체로 다 어떤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 운동신경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5번인 3차 신경, 요 3차 신경만 감각신경이에요.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3차 신경은 감각신경, 나머지 눈돌림, 도르래, 가돌림, 얼굴신경 같은 경우는 모두 운동신경이어서 근육의 수축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의 영향, 그러면 각막이나 눈물샘의 자극, 그래서 감각과 관련된 것들 나오면 3차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근육의 운동과 관련된 것들 하면 얼굴, 가돌림, 도르래, 눈돌림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도르래, 그리고 가돌림, 얼굴 신경은 어차피 하나씩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도르래라고 하는 게 어디 달려있는 거냐면 위비근에 달려있는 애죠. 그러니까 위비근의 수축을 담당하는 거예요. 가돌림이라고 하는 이름, 눈알을 가쪽 방향, 바깥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눈알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근육은 가쪽 고등근이죠. 그래서 얘랑 짝이에요. 얼굴신경, 얼굴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 눈꺼풀 중에서 눈둘레근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하면 나머지의 근육들, 우리가 지금 뇌신경에 영향을 받는 근육들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모두 다 눈돌림 신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윗눈꺼풀 올림근 또 몇 가지의 그 외양근들 이런 근육들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다 적어서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억지로 외우시는 대신에 여기 쉬운 거 먼저 외우세요. 그러면 얼굴, 눈둘레, 가돌림, 가쪽고등근, 도르래는 위비근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 근육이 나왔을 때는 아 얘네들은 그냥 눈돌림 신경이겠구나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려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중요한 내용들,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 기억하는 팁 같은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일단 해부학은 그림 그려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글씨로 막 외우시기보다는 조금 시간 걸리는 것 같아도 그림으로 몇 가지를 그려보시면 그게 더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림 한두 번씩 꼭 그려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그림 같은 것들 한 번씩 확인하시면서 내용들을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글씨로 외우시기보다는 무조건 그림을 통해서 내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해부학은 이 해부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고 나면 이런 구조를 이용한 이 눈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리학의 내용에도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굴절 검사나 양안시 검사 같은 이런 과목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국시에서 이런 과목들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기초부터 잘 다져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해부학 파트의 빨간 키 함께 정리해 봤고요. 다음에는 식이생리학 파트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